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종목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좋은 상황은 분명히 지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FOMC에 의한 이 금리 인상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고금리가 계속 내년에 지속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 시장이 움츠러드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근데 내년, 원래 그전에는, 약간의 전문가들도 내년 4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스탠스도 지금은 아예 뭐 2번이든 1번이든 지금 약간의 그 스탠스가 다시 한번 좀 나오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년까지 또 이제 뭐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오늘 FOMC 회의 때 이 의장의 좀 발언을 본다고 하면은 긴축 기조가 이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뭐 금리 고금리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환율이 지금 1,340원을 넘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은 그전에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지치는 시장도 지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성장주를 접근하기에는 워낙 이제 테마 장세에 의한 차시장 부담감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치주, 그러니까 뭐 실적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테마 주라기보다도 이 실적주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뭐 건설기계 업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그리고 다른 이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지만은 이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안 갔었던 종목 위주로 과대납보기 때문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또 가져야겠죠. 대표적으로 통신 업체들 그리고 이 보험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에 봤을 때도 뭐 FOMC 회의도 향후에 연말에 좀 몰려 있고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 해외 쪽에서의 매크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뭐 섣부르게 어떤 현금화를 하는 것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가지고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지수가 힘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에서 2%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P시스템스 먼저 보겠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와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2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2,2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영원에 오버행 우려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20% 넘게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4,3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 살펴보겠습니다. 중계기 전문 업체입니다. 하락률은 5%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6,6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고 있네요. 지금의 주가는 12,4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나아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26,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택 건설과 풍력 발전에서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 SI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네옴시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8월 중순부터 시장 대비는 강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명을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직까지 이제 건설 쪽이죠. 이 건설 쪽에서의 뭐 주택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 사업 그 면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 바로 최근에 어떤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일반 건설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프로젝트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죠. 원래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30.8%였던 이 비주택, 이 프로젝트 비중이 올해 상반기 때는 거의 35%를 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쪽은 아직 물음표죠. 뭐 주택 쪽에서나 거래량이 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기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부분보다는 이 비주택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예정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이 좋은 평가가 그 전에도 좋지는 않았었고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비주택 쪽에서의 이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규 수주가 지금 7천억 가까이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이나 이 플랜트 부분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은 어떤 건설 업종에서 안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 풍력 발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주택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으로 연관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우선 유가 강세와 함께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도 좀 올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경기나 태백
총 4개의 풍력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배정액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원래 한 2년 전에 6억 정도였다가 올해 예상은 지금 현재 23억 이상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런 글로벌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 왜 중요하냐면 이 어떤 이 주택 부분 쪽에서의 이 변수가 많이 있죠.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 수준으로서는 이 비주택 부분 쪽에서의 그 수주나 또 사업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비주택 부분과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의 호재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의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프로젝트 많이 추진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이 이 실적에 바로 잡히는 부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주가에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실적 상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떨어지더라도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손절을 하신다면 10,000원에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나 아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기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업의 복지 카드로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텐데요.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나 아이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 주가가 지금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17.44%까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 코나이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가가 상승 폭에 비해서는 낙폭이 거의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폭이 적다는 점도,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어간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낙폭이 적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코나이에 대해서 이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사업이죠. 이 DID 쪽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 수출이나 이런 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CT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처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전자금융 라이선스 기반으로 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금융, 통신 외에도 뭐 전장 쪽이죠.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규 뭐 적용차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DID 쪽 사업이 60%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30% 넘는 게 바로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시의 미터기나 여러 가지 뭐 B2B 쪽에서 봤을 때 적용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코나에 대한 이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535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8월에 신규 매입사 계약 변경이 있죠, 많이.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수수료이나 여러 가지 마진 쪽에서의 개선 부분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지금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코나이 또 밸류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이 밸류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거의 뭐 지금 5.7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3개년의 평균 PER이 지금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신규 매수 관점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버티는 관점에 더해서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PER로 대입하면은 거의 지금 26,000원 수준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코나이는 이 보유 관점도 보유 관점이지만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주요 이 국내 어떤 경쟁 기업이죠. 유비벨룩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 측면에서는 우선 지난주까지는 정말 싼 구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현재 수준 같은 경우가 증권사도 그렇지만은 매수 관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이 IC7이나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환경, 전방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꾸준한 어떤 우상향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속이 됐을 때 오히려 매수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아이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G 레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을 해서일까요?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지난주 통신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죠. 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5G 안테나나 또 6G 얘기도 나온 상태에서 통신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에서도 이 중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진국 쪽에서의 이 5G에 대한 투자가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솔리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 다른 통신기기 업체들 대비해서는 실적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원익스토크가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은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실망스러운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리드가 이런 해외 쪽에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솔리드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민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통신 대표적인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는 이 관공서,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기관 쪽으로의 납품에 대해 활성화돼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떤 미국의 정부 정책과 또 밀접한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상승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바로 이제 솔리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8월 중순까지 없다가 8월 중순부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네트워크 장비준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5G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우리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솔리드에 대한 좀 매수 관점도 좀 괜찮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SI 판매 의존도가 현재 낮으면서 말씀드렸던 해외 관공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좀 더 가봐야겠지만 지금 6G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근데 6G가 너무 먼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자율주행 그리고 AI 여러 산업 부분에 있어서 6G는 저는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가 저는 빨리 당겨질 가능성. 왜냐하면은 자율주행과 AI 쪽에서의 이 기업들도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서비스 차별화도
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주파수 경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는 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그 대표적인 업체의 이제 솔리드를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버티면 될까요? 버티는 전략이 맞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솔리드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통신장비, 기계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시간이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만 더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약간 송구스럽긴 한데, 하지만은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점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파수 경매나 또 이제 이 스테이지에 대한 어떤 준비 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솔리드의 실적에 대한 무상향 그 방향성은 좀 계속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더 중장기적 마인드도 좀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솔리드의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15,000원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솔리드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이 통신 장비 특성상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유 관점은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솔리드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평가라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뭐 공방전 하듯이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공방전을 했을 때 이 주가를 결국 올렸던 부분은 이번에 어떤 미국 쪽에서 5G,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런 이슈에 좀 사이클에 대해서 민감한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솔리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적 목표가는 좀 1차적인 목표가는 좀 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7,000원 돌파했을 때는 하더라도 저는 목표 주가는 8,900원까지 올리면서 증권사를 제시한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7,000원 잡아주셨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시장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피로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낙폭이 좀 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 비중을 조금 이제 늘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왜 약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투심이 불확실하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는 이 매도 수량을 받쳐줄 만한 매수 물량이 없어서 지금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섹터가 어느 한 섹터가 모멘텀이라든지 밸류 아니면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악재가 있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뚜렷하게 지금 매수할 만한 요인들이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긴 연휴를 앞둔 그러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가 저는 지금의 조정을 우리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역이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 혹은 테스와 같은 기업 혹은 유진테크와 같은 전공정 업체들 저는 이번 조정을 충분히 역이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 방송을 보시고 사신 분들 저는 오늘 비중 확대 혹은 내일의 종가에서 비중을 확대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IT 투탑도 투탑이지만 이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기대감이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죠.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회복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래도 수익률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데 59%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수익 실현해 봐야 할까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약 60% 상승 을 했기에 뭐 60% 전체 수익을 보시지 못하셨더라도 한 30% 정도의 수익은 저는 확정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을 그래도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만 연휴를 즐기는 게 아니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일본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위가 지금 우리나라로 잡힐 정도로 일본 여행객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이 인바운딩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수익 실현하되 절반은 저는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어느 가격대까지 더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8,000원 혹은 9,000원 이 가격대를 1차, 2차 목표가로 나눠서 1차 8,000원, 2차 9,000원 남은 비중만큼만. 신규 매수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보유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남은 비중에서 절반은 8,000원, 2차 목표 9,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방송을 보시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반은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절반의 경우에는 8,000원대 그리고 나머지는 9,000원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도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사진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땡겨와서 반영을 좀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과 러브콜을 좀 받았던 상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만큼 우리가 하반기 혹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산업 성장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 개별주의 테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네. 결국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사업군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산업을 지금 위치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군들도 현재 가격대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안 좋을 때 우리의 포트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림을 그리시려거든 잘못 그린 부분은 지금 빠르게 지우개로 지워주셔야 돼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사진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아닌가 싶거든요. 뭐 네. 저점을 다지고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시각을 좀 넓혀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사실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엔 네. 무리가 좀 있죠. 거의 한 7, 80% 그림이 그려져 왔고 네. 나머지 지금 20, 30%를 어떻게 그려갈까에 대한 지금 고민이 남아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반도체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막.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런 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야기할까요? 네, 어디일까요? 원전 쪽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2017년 이후에 네. 탈원전 정책에 굉장히 아픈 또 과거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주가 딱 끊길 수밖에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러면 2017년도부터 그랬으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 22, 23, 6년 동안 지금 제대로 된 수주가 없었고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악재가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다시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원전을 이제 더 선호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될 만큼의 지금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원전은 이제 밑바탕을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섹터 보시는 것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원전만큼은 굉장히 긴 호흡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그날 당일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원전 관심 가져보자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미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사실 흐름이 그다지 막 그림을 그릴 만한 정도까지 아니었었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과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소송전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올라갈 만하면 그 소송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기 참 적기에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다수의 산업이 사실 국내에서만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네. 해외에서의 매출이 안 나오면 성장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노란톡이 성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서의 선호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해외에서도 이제 또 인증을 받을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사실 노란색보다는 초록색을 지금 선호하는 분들이 지금 많을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인지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장세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일즈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흥망성쇠는 굉장히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가서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그 어떤 에너지 쪽보다도
원전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비중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떤 종목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종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쭉 둘러봤는데 BHI라는 기업이 가장 지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쪽도 그렇고 웨스팅하우스 쪽도 그렇고 양쪽 모두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수하고 패소하고 그것과 큰 좀 영향을 받지 거리가 않겠네요. 네.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원전주들보다도 이 BHI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전 하나로만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마무리되는 공사가 아닌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공사인데 돈을 못 벌면 증자 이슈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네. 최근에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죄다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기업들보다도 BHI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왜냐하면 원전 쪽이 아니더라도 LNG 쪽이라든지 이 화석 연료 발전소 이쪽에도 지금 수출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다소 완화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밀림은 이 기업의 가치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시장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늘 종가 베팅을 하실 거면 음봉에 불편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6,5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0,000원 드렸는데 저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 앞전 7월 달에 기록했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더 높게 목표가를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느 정도까지 기간으로 트레이딩 해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그 앞으로는 조금 더 얼마나 이제 지점을 지나서 좀 내다봐야 할까요? 빠르면 저는 추석 네. 전에 음,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굉장히 있어요. 빠르네요. 네. 왜냐하면 주도주가 쉬잖아요. 반도체가 쉬고 네.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있다 보니 뉴스가 나오는 쪽이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뽑으라고 하면 다들 위메이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사실 위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없었던 뉴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7월 달에 8월 달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뉴스가 한번 부각이 더 된 건데 지금 시장의 돈이 갈 곳을 찾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원전에 대한 뉴스들, 수주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 반응을 하게 된다면 추석 전에 충분히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BHI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1% 넘게 빠지면서 2,51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2%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861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7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이 4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 좋죠. 네. 일단 뭐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추석이라는 대형 연휴가 없다면, 긴 연휴가 없다라고 하면 뭐 공격적으로 지금부터 저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 추석 전후로 우리가 등락률을 좀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추석 전 오거레일은 거의 0.3% 정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추석 지나고 나서 오거레일 정도는 0.5%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놓고 보면 사실 매수를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낙폭이 너무 지금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쉬어가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밀린 건 밀린 거고 물린 건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적 기준이라는 거죠. 실적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테마적으로 붙었는데 자의적으로 좀 물린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걸 구별을 해서 저는 테마적으로 붙은 종목군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지금은 필요하고 대신에 그 자금을 새로운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주 위주의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 매수 단가를 좀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FOMC 영향을 받고 빠진다고 하기에도 좀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우리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코스피 시장에서는 1%대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 넘는 하락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양대 시장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파랗게 질려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바람불을 켜면서 지금 좀처럼 상승세를 찾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주였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굉장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가 빠진 만큼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과대한 업종이 철강, 금속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섬유, 의복 업종에서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락세를 살펴보면 오락문화 업종에서 4%대의 가장 강한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장비와 반도체 업종도 3%대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 대한 전략도 이제는 또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내일 장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FOMC 고비를 넘은 우리 증시입니다. 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거래 대금이 감소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달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 가면서 안정과 성장주를 공략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도 실적주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세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도 비슷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또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쉬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외에 실적을 바라보면서 담아낸 종목군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 혹은 다음 주에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 가격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력이 오늘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대다수의 이벤트는 어제 FOMC를 끝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는, 수급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도주가 회복할 것이냐, 네. 아니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한 중소형 개별주들의 흐름이 더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것에 이제 치열한 싸움이 지금 나타날 건데, 그거는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의 반등력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등력이 세면 잠시 쉬었던 우리 주도주를 이제는 다시 봐야 될 때, 만약 기술주들의 반등력이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한 중소형 개별주 단의 테마주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기술주의 반등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 만큼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른 종목이 특징주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는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럼 에코프로 이제는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좀 반등하려는 모멘텀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렵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네. 뭐가 있죠? 박스의 상단과 하단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잖아요. 네. 일단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서야 우리가 박스권의 상하단을 한번 본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단은 125만 원. 네. 하단은 약 85만 원대에 이제 우리가 가격대를 좀 체크를 했으니 여기서 사실 더 가고 안 가는 건 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를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박스의 하단과 상단을 한번 봤으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단에서 매수 혹은 하단 이탈 시 리스크 관리 네. 그리고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면 목표는 당연히 상단.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은 딥한 생각보다는 네. 지금은 뭐 이 기업의 수주가 어떻고 뭐 어떤 다른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보이는 그대로 저는 숫자와 수급을 놓고 좀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래 가격보다는 당연히 윗 가격에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아직 추가 매수는 하기에는 네.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은 지금 확인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힌트를 잡고 한번 투자 전략을 짜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사실 뭐 오르는 종목도 뭐 하루 올랐다면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배당주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당주 쪽에 저희가 접근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은 없을까요? 배당주를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일단 배당주는 12월 달까지 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배당락 때 하락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최소한 본주를 매수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배당주 같은 경우 만약에 올해 고민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배당주라 하면 저는 해운주를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방어주라고 하면 음식료 업종이 단연 선두였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해운주, 특히나 뭐 페노션, 대한해운 그리고 HMM 이렇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HMM에 대한 인수 압박은 좀 있습니다. 지금 HMM 인수를 하기 위해서 뭐 동원그룹도 그렇고 하림그룹도 그렇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데 페노션의 주인이 하림이에요. 네, 그 닭을 만드는 회사에서 페노션을 가지고 있는 건데 HMM을 인수하려면 약 5조에서 6조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에게 또 부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페노션 같은 경우엔 압박이 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긴 합니다만 지금의 양봉보다는 이러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본업. 이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BDI죠. 해운 운임지수에 이제 가장 밀접한 상황인데 올해 1000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1450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40% 정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가도 40%는 아니더라도 20%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운주들의 본업의 업황 회복세 그리고 이제 배당주를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이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주 중에서도 해운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서는 코오롱 글로벌과 코나아이 솔리드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코나아이의 경우에는 사업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BH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K원전이 해외 세일즈가 기대가 되는 만큼 BH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도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만큼 내일장에서는 글로벌 대형 기술주의 반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